전 세계 성인 중에 허리가 한 번도 안 아픈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곤소곤 책 읽어주는 여자 소책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요. 병원에선 알려주지 않는 새로운 요통치료 가이드, 아픈 허리 되살리는 요통 처방전이란 책인데요. 지은이는 이시가키 히데토시, 만성 통증 환자들이 인정하는 저명한 통증 관리 전문가입니다. 이 책은 일본 아마존 건강의학 베스트셀러고요. 통증 관리 42가지 핵심 운동법이 실려 있고요. 또 자가진단 요통 체크리스트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허리 상태를 체크하고 요통의 원인을 찾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나에게 맞는 핵심 운동법을 실천하면서 척추, 골반, 발을 바로잡아 통증을 없애고 자연 치유력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출발! 아픈 허리 되살리는 요통 처방전, 이시가키 히데토시 지음, 박소연 옮김, 루미너스 편엠. 이 책에서는 허리 통증의 원인과 개선법을 척추, 골반, 발의 3가지 토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통 체크리스트는 제가 자세히 보기에 좀 타이핑을 해놨어요. 거기를 보면은 A, B, C 3가지로 나누어서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유형의 체크를 해보고 별표가 하나라도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 별표가 4개 이상 해당되면 각 유형별 개선 방법에 따라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부위를 찾아 제대로 해결한다. 3가지 유형별 요통 개선법. 허리 통증의 원인이 척추, 골반, 발 중 어디에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방법을 실시한다. 근력 강화, 관절 가동술, 스트레칭, 마사지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꾸준히 실행하면 통증 없는 몸을 만들 수 있다. 요통 개선을 위한 기본 상식. 근력 강화. 근육의 스위치를 켜기 쉽게 만든다. 우리 몸에는 코르셋 기능을 하는 근육이 있다. 팽팽하게 수축하여 체간을 지지하는데 이 근육이 느슨해지면 척추 등 다양한 부위의 관절에 부담이 가중되어 요통이 발생할 수 있다. 체간을 지지하는 근육이 약화되면 필요할 때 코르셋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체간 근육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근육의 스위치를 켜기 쉽게 만든다. 관절 가동술. 관절을 움직여 인체의 톱니바퀴를 돌린다. 관절을 너무 움직이지 않거나 한정된 움직임만 하다 보면 관절 주위의 부드러운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그러면 관절 움직임이 제한되어 가동 범위가 좁아진다. 어느 한 관절의 움직임이 나빠지면 다른 관절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무리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요통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움직임이 나빠진 관절을 움직이는 일이 중요하다. 단, 무리하게 가동 범위를 늘리면 관절이 불안정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스트레칭. 근육을 균형 있게 늘린다. 근육이나 근막이 유연성을 잃으면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 골격에 더해지는 장력이 균형을 잃으면 골반이나 척추를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기 힘들다. 또 관절을 움직이는 근육에는 길항근이 있어서
한쪽 근육이 수축할 때 반대쪽 근육은 충분히 늘어나야 한다. 이런 이유로 스트레칭으로 근육이나 근막을 잘 늘여서 장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단, 아침 등 몸이 뻣뻣할 때 갑자기 강한 힘으로 근육을 늘리는 것은 삼간다. 마사지. 딱딱해진 근육을 압박해 풀어준다. 근막이 유착되거나 굳었을 경우 스트레칭만으로는 근육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는다. 말랑말랑한 떡은 잡아당기면 늘어나지만 굳으면 갈라지거나 찢어지는 원리와 같다. 그러나 압박을 가하면 떡의 모양을 바꿀 수 있다. 스트레칭으로 느리기 힘든 부위나 굳은 상태일 때 효과적인 방법이 마사지다.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 그 부위를 허혈 상태로 만든 후 압박을 풀면 혈액이 흘러든다.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말고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로 압박하는 것이 요령이다. 병원에선 알려주지 않는 요통의 새로운 상식. 허리를 치료해도 요통이 낫지 않는 이유. 허리를 뜻하는 한자 요를 보면 고기나 몸을 뜻하는 육달월 요로 이루어져 있다. 합치면 몸에서 중요한 곳이라는 뜻이니 허리가 인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헤아릴 수 있다. 한마디로 허리는 인체의 주축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부위니만큼 몸의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주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발이나 골반, 척추 등에 문제가 생기면 요통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발에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골반에 문제가 생기면 서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앉아 있을 때에도 허리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연히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허리가 아픈 경우도 있다. 어찌 되었든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대응한다면 허리가 아프다고 반드시 허리에만 시술하고 무조건 허리에서만 답을 찾으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 책을 손에 든 지금이 요통의 진짜 원인을 찾아낼 기회다. 허리가 아픈 이유는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검사를 해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영상 검사를 받게 된다. 상태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부터 CT 검사, 즉 컴퓨터 단층 촬영, 그리고 MRI 검사, 자기 공명 영상까지 하게 되는데 이런 검사를 해도 환자의 80%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 허리 부위의 추간판이나 후관절 등에 특이할 만한 이상이 없는데도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영상 검사에서 추간판 탈출이 꽤 진행되었는데도 정작 당사자는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역시 참으로 특이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이런 말도 들린다. 대부분의 요통은 근골격, 즉 근육과 뼈, 근골격과 관계가 없고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정말 그럴까? 물론 요통은 마음의 문제와도 관련이 깊고 내장 기능 저하와도 관계가 있다. 그러나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요통의 80%가 근골격의 이상과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 책에서는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영상에 찍히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요통의 원인을 찾는다.
요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 그렇게 찾은 원인은 크게 척추, 골반, 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부위는 인체를 지지하는 토대로서 이곳에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허리의 통증이 발생하기 쉽다. 그러므로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온 사람이라 해도 어리둥절할 필요는 없다. 영상에 찍히지 않은 미세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무엇이 허리 통증을 유발했는지 알아보면 된다. 어느 한 곳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척추, 골반, 발 등 온몸을 두루 살펴보자. 원인을 알면 요통은 반드시 낫는다. 허리 통증은 대부분 환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다. 물론 요통 중에는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추간판 탈출이 극심하거나 세균성 감염, 결핵균 등이 허리의 통증을 일으킬 때가 그렇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98%의 요통은 수술 없이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허리 통증은 좋아졌다고 해도 곧 재발하는 일이 빈번하다. 왜 그럴까? 대다수가 자신에게 생긴 요통의 진짜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다. 통증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도 금세 재발하는 것이다. 일단 허리가 아프니까 원인은 허리에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부터 버리자. 뭐뭐만 하면 요통이 나을 것이라고도 기대하지 말자. 요통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실히 이해한 다음 자신의 몸을 신중하게 살펴보자. 통증의 진짜 원인이 분명해지면 환자 스스로 개선할 방법이 보인다. 이 책에서 나는 병원이나 약에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유형별 요통 개선 방법을 소개했는데 그 안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요통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쳐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오랫동안 허리 통증에 시달린 사람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오늘부터 천천히 시도해보자. 분명 요통이 없던 쾌적한 날들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원인은 이렇게 다양하다. 허리 통증이 생기는 이유와 발생 구조. 허리를 아프게 하는 세 가지 요소. 마음, 내장, 근육 골격. 마음은 감정. 비특이적 요통을 앓는 사람 대다수가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두 번째, 내장, 즉 몸 내부. 위장이 약한 사람, 호르몬 균형이 쉽게 무너지는 사람, 월경에 의한 이상이 있는 사람은 요통이 발생하기 쉽다. 세 번째, 근육 골격, 즉 몸 외부. 허리 주변뿐 아니라 언뜻 보기에 허리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근육이나 골격의 이상도 요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음의 문제가 근육에도 영향을 준다. 스트레스는 근육을 긴장하게 한다. 아무리 마음의 문제가 요통에 관계한다고 말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실제로 요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서 처음부터 스트레스 때문에 요통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마음의 문제가 관계하는 요통은 의외로 많다고 알려져 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무언가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근육은 지속적으로 긴장한다. 그 상태가 계속되면 혈류가 저하하여 허혈 상태,
즉 혈류 공급이 급격하게 부족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축적된다. 이후에 경결이 생겨 근육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면 자세가 무너지고 결국 요통으로 이어지게 된다. 경결이란 본래 부드러워야 할 근육과 근막, 즉 근육과 내장을 감싸는 막, 근육과 근막 등의 조직이 염증에 의해 두꺼워지거나 유착해서 딱딱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뻐근하다고 느끼는 것은 근육 경결이다. 즉, 혈류 저하가 개선되지 않으면 통증 유발 물질이 증가 및 축적되어 통증으로 나타난다. 내장에 이상이 있으면 근육에 통증이 발생한다. 몸속 이상이 겉으로 드러난다. 내장의 문제가 근육에 미치는 영향. 내장과 근육은 자율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준다. 모든 내장의 문제가 허리 근육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대장과 같은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허리 근육이 굳을 수 있다. 내장의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자율신경 반사에 의해 허리 근육이 딱딱해진다. 여러분은 지금 저 수책녀와 아픈 허리 되살리는 요통 처방전을 읽고 계십니다. 오늘 콘텐츠의 마무리는 알아두면 도움되는 동양의학 관점에서의 통증을 읽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제 개인 의견 살짝 말씀드리면요. 이 책은 오디오북으로만 활용하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통증 관리 42가지 핵심 운동법이 사진과 함께 아주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한 권 구입하셔서 아픈 허리도 되살리고 허리가 아프지 않다면 예방하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간신을 높여서 요통을 물리친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동양의학에서 간과 신은 중요한 5장에 속하는데 일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즉 핵심이라는 뜻을 말할 때 간과 신을 뜻하는 한자를 넣어서 쓴다. 그만큼 간과 신장을 중요하게 의식하는 것이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과로하거나 너무 무리하면 간과 신장을 해친다. 이 정도쯤이야 하고 참거나 과신하면 간과 신장이 약해져 허리를 비롯한 여러 부위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사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은 무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주의해야 한다. 이미 간이나 신의 기능이 저하되었다면 몸과 마음을 충분히 쉬게 하여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간, 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식사. 신장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콩류나 블랙푸드를 섭취하면 좋다. 구연산을 많이 함유한 자몽이나 레몬 등을 섭취하면 근육의 피로가 풀리고 간에도 좋다. 단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두중차는 신과 간을 튼튼하게 하고 요통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호흡. 간의 서양의학적인 기관에 해당하는 간장은 횡격막의 넓은 범위에 붙어 있고 신과 관계가 깊은 대요근도 횡격막과 연결되어 있다. 깊은 호흡으로 횡격막을 움직여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간과 신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운동.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과격한 운동을 자제하고 적당히 운동하면 간과 신 모두에 도움이 된다.
감정 조절. 부정적인 감정이 지나치게 많이 쌓이면 간과 신이 동시에 약해진다. 또 공포나 불안한 감정으로 인해 초조감, 분노 같은 감정이 연쇄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포와 분노의 감정을 예측해 잘 다스려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과거의 성공한 경험을 떠올리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자. 모든 치료는 내 몸과 감정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노여움, 두려움, 놀람이라는 감정에 주의한다. 동양의학에서는 질병이나 컨디션 난조의 원인을 내인, 외인, 불내외인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내인은 감정이나 마음의 문제이고 외인은 감염증 등을 가리킨다. 불내외인은 과식이나 과로, 나쁜 자세, 운동 부족 등의 생활 습관을 말한다. 동양의학에서는 특히 내인, 즉 감정 변화를 중요한 병의 원인으로 판단한다. 기쁨, 노여움, 근심, 생각, 슬픔, 놀람, 두려움의 7가지 감정은 오장과 관계가 깊다. 예를 들어 간은 노여움, 심은 기쁨, 비는 생각, 패는 슬픔과 근심, 신은 두려움과 놀람의 감정과 관계가 있다. 과도한 감정이나 장기간에 걸친 감정의 변화가 오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반대로 오장이 약해져서 감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유통 문제로 좁혀서 이해해보면 앞서 가는 노여움, 신은 두려움이나 놀람의 감정과 관계한다고 말했다. 화를 잘 내고 자주 불안해하는 사람은 간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있고 불안이나 공포를 느껴서 쉽게 놀라는 사람은 신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화를 내거나 불안해하는 감정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몸과 감정의 상호작용이 뜻하지 않게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객관적으로 자신의 몸과 감정을 바라보고 어떤 감정일 때 허리가 아픈지, 아프지 않을 때는 어떤 상태인지를 비교하고 실감하는 일이 중요하다.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가 너무 많거나 오래 지속되면 몸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를 조절하려 노력해야 통증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다. 지금까지 통증 관리 전문가 이시가키 히데토시의 요통 처방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Sunday morning with my head on your chest, wearing your shirt like my party